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장이 빠졌습니다. 빠졌죠? 예. 네. 그 금리가 시장 금리가 좀 오르고 있죠. 네. 이게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제 국채 막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거다. 뭐 또 관세 왕창 올리면 물가 못 잡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 나오면서 그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좀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참 신기했던 게 그 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를까, 증시는 왜 이렇게 단단하기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그래서 국채금리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무려 나스닥이 1.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0.92% 하락했고 다우존스도 0.96% 하락했습니다. 그 러셀 리처 같은 경우도 한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부분들이 딱 나타나면서 쭉 흘러내리는 네.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이제 9월 초 이후에 제일 낮은 수준이고 그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도 네. 이제 9월 초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던 게 뭐 찌끔찌끔이지만 계속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수가 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춘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그 50bp나 했습니다. 50이요? 예, 예, 비컷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뭐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금리를 좀 세게 낮추는 네. 모습도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라 뭔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 뉴스로 전해드릴 건데 골치 아프다. 날도 춥고 네. 그래서 배당이라도 좀 받자. 아.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 네. 이건 좀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요금 얘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내년에 9.7%가 오르는데 산업용만 오른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전기 사용에 그 산업용 기업 고객은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숫자로 개별 숫자로. 근데 전력 사용량은 53.2%. 그러니까 절반 이상 씁니다. 근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쓰는 전기하고 네. 막 뭐 공장도 그렇죠. 현대제철 막 이런 데하고 쓰는 뭐 전기 그렇죠. 사용량이 네. 많이 차이가 날 건데, 근데 이게 전기요금 얘기는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오늘 좀 그런 거 배제하고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1.7%가 53% 쓰면 걔네 보고 더 내게 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뭐라 그럴까 감정적인 네. 느낌. 네. 딱 얘기를 듣는 순간 걔네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써? 그럼 걔네가 많이 내야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원래 물건 살 때는 도매로 사면은 많이 사면은 더 싸게 쌉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부분들이 이제 내가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정도가 있죠, 그래도. 어떤 걸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싸게 주는 것도 뭐 정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죠? 예, 예. 막 무제한 싸게 주는 건 아니죠?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산업용 전기의 원가가 조금 더 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한 번에 많이씩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좀 세게 보내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전기요금은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WTO에 위배되지 않는 보조금 같은 성격이 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좀 저렴하게 해주면 그 제품 가격 경쟁력을 좀 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네, 위해서 그건 전기요금을 낮게 가져가는데 이 얘기를 서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국민들이 뭐야, 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개만 싸게 해줘? 이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게 있고 네. 국제적으로는 뭐야, 저거 사실상 보조금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좀 더 낮게 가져가는 이유를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원가가 싸다. 요 얘기만 주로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왜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국내적으로는 국내 여론이 네. 안 좋아지는 거, 네. 국외적으로는 WTO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국민 여론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네. 이제 그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대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산업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렸습니다. 네. 했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그 우리가 전기요금 좀 얼마나 올랐는지 얘기를 서로 좀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찔끔찔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뭐 얼마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주택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 2022년 이후에 6차례 전기요금 올렸거든요. 네. 그럼 얼마가 올랐냐면 37%가 올랐습니다. 6차례 해서 예, 주택용. 네. 아, 그렇죠.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많이 안 썼는데 예. 올 여름에 엄청 나왔더라고. 맞아요. 2022년 이후에 자기 가처분 소득이 37% 오른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이게 어느 물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유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요. 어쩔 수 없어서 조금만 올릴게요라고 이제 항상 말은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 경향이 있어서 주택용은 37%가 올랐고요. 산업용은 45.7%가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산업용 전기가 더 싸다 그 얘기는 사실 그 옛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예전에 산업용 전기, 그러니까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비쌌던 게 맞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금 올다가 한 2017년 요쯤부터 이제 붙어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용 전기가 요 시점부터는 위로 올라갑니다. 살짝 더 비싸졌구나. 살짝 더 비싸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살짝 더 올라 비싸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전기가 원가가 더 쌉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은 또 이제 딱 드는 생각은 그거 있죠. 야 그동안 그렇게 맨날 싸게 써놓고서 네. 지금 조금 비싸졌다고 이게 징징거리냐?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요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주택용 전기 요금이 우리나라가 좀 싸긴 싼 편입니다. 뭐 일본, 프랑스 비교해서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 네. 뭐 미국이나 독일도 2.5에서 3배 수준이고, 그리고 일부 주택용과 농사용 이것도 우리 얘기 되게 안 하는 건데 네. 농사용에 진짜 싸고. 전기요금 진짜 싼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농사용이면 아유 농민들이 힘들대 전기요금 좀 싸게 해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건데 사실 거기는 더 심합니다. 이 영농 기업형 그러니까 진짜 영세 농민이 아니라 네. 진짜 기업형 농가 네. 그 기업이 영농 기업이 농사용 전기의 대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사용 전기 올린다 그러면 대부분 제일 힘든 농민들 네. 앞세워가지고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기보다는 천연가스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더 싸기 때문에 네. 가스보다는 전기를 그냥 써서 고추를 말린다거나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요금은 그 합리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여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 전기요금 오르는 것도 좀 많이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 그냥 기업만 올린 거죠. 기업만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막 별게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러면 주로 등장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 대한상의 같은 거. 대한상의 옛날 정경련, 네, 정경련, 네. 한국경제인협회 뭐 이런 데들 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전기요금을 지난해에 1조 84억 원을 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영업이익의 거의 다 내야 된다. 영업이익의 상반기 영업이익의 75.8%가 해당되는 돈을 전기료로 뿌려야 한다는 얘기다. 네네. 요런 표현들. 그렇죠. 전기요금을 왜 뿌립니까? 뿌리기는. 그러니까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도 좀 영향은 받긴 받겠다 그래도 그죠. 왜냐면 전기요금 그렇게 오르는 걸 핑계라고 하긴 좀 그럴까 이유로 예, 전기요금 오르는 걸 이유로 예를 들면 가격 전가. 제품에 뭐 날 때는 훨씬 더 예를 들어 전기요금 10원 올랐다고 제품 한 개당 10원 올랐다고 제품 10원 올리진 않잖아요. 마치 삼겹살 가격 뭐 조금 오르면 또 가게에서 많이 올리듯이 그러니까 전기요금 이 정도 오르면 이거 이유로 제품 가격이나 이런 거 좀 올리겠네. 그거는 소주값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식이고 내수. 네. 근데 이제 국제 경쟁을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아 국제 경쟁하는 곳에서는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좀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있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그 말씀 맞는데 제가 아까 이거 약간 요런 언론 플레이들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뭐 그 영업이익의 75%를 뭐 돈을 전기료로 뿌려야 된다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 네. 현대제철 이번에 상반기 실적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 진짜 안 좋은 실적에서 75%라는 거지. 네. 근데 제가 정프로님 얘기를 왜 끊었냐면은 네.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은 이유가 중국산 저가 철강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전기요금 올렸다고 자기가 제품 가격을 올린다? 그거는 내수에서도 안 먹히고 수출에서도 안 먹히고 이게 좀 업종마다 상황들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냥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네요. 수출을 특히.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제 마진 하락으로 3분기 적자가 예상되는 SK에너지, S-오일도 여기 전력 사용에 뭐 8위, 9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연간 한 500억 정도씩 늘어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리면은 중국의 저가 공세 뭐 이게 나올 거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는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차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차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몇 번 올렸냐. 아, 네네. 근데 올릴 때 그냥 올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는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올렸으니까. 네. 그리고 얘기는 이제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제 지금 댓글장 안 보고 있는데 분위기 안 좋죠. 네, 좀 아니,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약간 그거네요. 너희 자꾸 올리면 우리 도망간다 이거네요. 예, 그러면서 뭐 얘기 나오는데 이게 못 갈 겁니다. 네. 지금 뭐 이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뭐 이 지금 와서 뭐 중국으로 공장을 옮길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받을 거면 나 미국 갈래요 이런 기업들 좀 있거든요. 거기 비싸지 않아요? 아니 근데 비싸긴 비싼데 그거가 뭐 싼 데는 또 쌉니다 거기 네. 또 미국은 지역별로. 근데 요거는 미국에 원래 갈라 그랬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심한 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넥실리스 같은 동박 회사들 네. 거기 안 그래도 캐즈미라 뭔가 되게 그러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동박이 전기를 진짜 많이 씁니다. 거기가 익산에 있는데 거기가 막 공장을 뭐 대여섯 개 막 한 번에 막 늘려놨는데 네. 그것도 말레이시아에 공장 하나 또 있고 2개 있거든요. 네. 거기는 되게 싸요 전기요금이. 그 수력 발전소 되게 많은 동네에 네.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익산 공장 SK 넥실리스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데 전기요금 더 올라가면은 진짜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채팅 생장을 안 봐도 네. 분명히 이제 그 어떤 논쟁들이 있을지는 지금 눈에 선한데 뭐 그거는 뭐 그 논쟁대로에서의 어떤 합리성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취재원들 좀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슬슬 이거 정말 재생에너지 써야 되겠다.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요금이 비싼 게 항상 양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힘들어지면 어떻게든 그 단가 낮춰야 되니까 머리를 싸매고 하여튼 그 전기 효율화 시키고 효율화 사업. 예, 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쓰고 뭐 이런 걸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전기를 정말 막 중요하게 더 많이 써야 될 때쯤 되면 그 기술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살릴 수도 있는 요금이 비싼 게 그래서 꼭 기업들이 지금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그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삐걱삐걱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요금이 밀고 올라오면서 슬금슬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PPA라는 산업이 있습니다. PPA 빠라고 하죠. 예? 아닌가? OPPA 아닙니까 그거는? 예전에 그 가수 PPA라며. 그럼 빠지. 빠왔습니다. 네.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라 그래가지고 그거.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사업자하고 네. 전기를 써야 되는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 네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나한테 팔아라. 네. 이게 PPA 계약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어서 못 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서 또 하나로 이제 더 넘어가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리드 문제가 그러니까
송배전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서 지금 적자 나서 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송배전은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전에서 이걸 안 해주면은 아무도 이걸 못 합니다. 네. 네. 그 송배전 이거 한번 깔려면 또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꼭 그 에너지 논쟁해서 가정용이 비싸냐 산업용이 비싸냐 뭐 네가 더 내라 내가 더 내라 요거는 요거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좀 긴 시계열의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효율입니다. 똑같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에너지 효율 관련한 게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약간 지자체들 쪽에서 제가 좀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되게 예민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충남 쪽에 더 들었던 얘기인데 네. 충남. 예, 충남에 전기를 되게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 전기를 대부분 수도권 사람들이 씁니다. 경기도 뭐 이런 데로 가야죠. 예, 예. 네. 그러면서 하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역에 뭔가 투자 유치를 할 때 네. 서울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뭐 경쟁력이 있을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맞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싼 전기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에만 공급해야 되냐. 네. 차라리 충남에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요금 좀 싸게 해줄 수 있게 해달라. 지역별로 좀 아. 차등을 둬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는 그게 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메리트가 되지 못했을 수도 네.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또 메리트가 될 수도 그러네요.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는 순간이 네. 점점 다가오고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자, 하여튼 충남 힘냅니다. 네, 당진 쪽 뭐 이런 데 특히 이제 그런 게 네. 많죠. 예. 당진, 뭐 아산, 뭐 천안 이렇게 좀 이어지는 벨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막 TV나 뭐 유튜브나 뭐 SNS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잘 사는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더 부끄럽게 좀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위축되고 이렇게 방에서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힘들다는 걸 덮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올해 들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이건 매일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네. 10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 회생. 10만 개인 건 회생. 사상 최대요. 네. 3분기 기준 97,443건. 예전에는 이런 정도 나왔으면은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네. 이러면서 그 개인회생 찾아다니면서 뭐 빚 독촉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거고 네. 뭐 그런 건데 이런 보도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미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거든요. 12만 건. 근데 올해 또 다시 경선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뭐 악권 녹화하려고 이제 네. 파인다이닝 관련한 취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들었는데 전 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성재 셰프의 그 뭐 레스토랑 모수 옛날 모수 있을 네, 때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이익이 안 돼서 뭐 이제 뭐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해서 막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요즘에 이거 뭐 다시 한다 그래고 예약 엄청 하고 있대잖아요. 네. 거기가 인당 37만 원짜리 코스였거든요. 네. 한 끼에 예, 예. 거기에 이제 와인 페어링 음식별로 와인 맞춰주는 거 네. 그러면 5잔에 1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당 55만 원. 55만 원. 네. 아.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건 요런 건데 네. 우리 현실은 지금 개인회생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고 네. 여기다가 이제 기업들의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이익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비율 네. 그게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 통계 편제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표가 되게 묻혀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코스피가 별로고 삼성전자가 위기고 뭐 이런 얘기하더라도 삼성전자 3분기에 어닝 쇼크 나도 9조 이상 벌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메모리
다운턴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업턴이라 지금 수조씩 돈 벌고 있는 상황이라 나머지 지표들이 거기에 많이 묻힙니다. 그렇죠. 뭐 수출 지표가 됐든 코스피가 됐든 이익 지표가 됐든 이렇게 다 묻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렇게 발라내 보면은 이렇게 역사상 최저 수준의 매출액 증가율, 네. 매출 영업이익 증가율, 그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자 보상 비율 발표하면서 굳이 이걸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수정 영업자산 이익률이라는 지표를 따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지표가 뭔지는 굳이 아실 필요 예. 없고 이게 그 이자 보상 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기업의 그 수익성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설명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묻히다 보니까 수정 영업자산 이익률을 따로 계산을 해서 이제 보는 뭐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기업들의 지표들도 주요 대기업 중에 잘하는 데들만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데 근데 증시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증시에서는 오르는 종목을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락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게 증시에 되니까. 올라온 종목들 자체가 그리고 또 큰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거기에 못 기업들이. 들어간 게 훨씬 많을 텐데 당연히 예. 그 기업들 중에 과연 내년 이후에도 간판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뭐 아까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 지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 근래 좀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좀 정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리더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 네. 어떻게 뭐 좀 해보자. 방향 제시를 못 하고. 예, 경제 관련한 언급 자체가 거의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뉴스가 이게 정치적인 네. 뉴스, 뭐 밥은 안 줬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 콜라를 마셨네, 예. 뭐 이런 얘기, 뭐 백을 받았네. 거의 이런 얘기들로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가 다 뒤덮여 있고 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막 미국은 대선한다고 뭐 이런 경제 정책 저런 정책 하면서 거의 대부분 경제 정책 가지고 많이들 싸우고 있고 네. 중국도 어떻게든 부양해 보겠다고 막 부동산에 뭐하고 저게 뭐하고 그리고 일본도 뭐 임금을 올려라 금리를 뭐 올리면 안 된다 뭐 유럽도 지금 뭐 1177조 뭐 이로 막 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유럽을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음. 경제 아젠다에 대한 그 맞아요. 리더십이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삼성 위기론을 비롯한 그런 얘기들에 뭐 지금 카카오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들 보더라도 지난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준비를 계속적으로 R&D를 쌓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 네. 그때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뭐 그 HBM 접은 게 2019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지금 앞으로 2, 3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오늘 너무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치인들 욕할 건 난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비판하는 거 뭐 당연히 있는 과정이긴 하겠지만 누가 뽑았냐고. 정 프로님이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아니 누가 뽑았어요? 아니 본인들이 다 뽑았잖아. 그런 거 모르고 뽑았어요? 맨날 그런 사람들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싸고 있는 사람들만 맨날 뽑아 주잖아.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뽑히는구나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는 거 말로는 뭐 경제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들 뭐 안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인터뷰 맨날 얘기하죠. 사실 뽑아주는 사람 맨날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줘. 그러니 정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뽑히는구나. 배우는 거지. 그래도 뽑혔으면은 네. 그 지위와 책임에 맞는 역할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뽑히는 걸 다음에 대통령은 담임입니다. 대통령 얘기는 아닙니다. 대통령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정치 전반적으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고 뭐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뭘 잘못한다 이런 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근데 맨날 이렇게 욕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뽑아놓고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겠지요. 네. 지금 저도 안 보고 있는데 댓글창에 네, 안 그 비는- 댓글 안 보는 올라가는 게 좀- 속도가 너무 빨라져갖고 네, 우리 보지 말고 다음 아, 네, 뉴스로 다음 넘어가시죠. 빨리 넘어갑시다. 우리 셋 다 네. 보지 마시죠. 우리 다 퇴사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새 증시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래고 어제도 이제 점심에 그쪽 증시 쪽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좀 내년을 좀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권 초기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 초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뭐 펌프질 할 엄청 수밖에 하겠죠. 없는 네네. 게 있는 거고 뭐 중국도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건 또 뭐가 있을까 네. 싶은 거에 이제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이게 그 밀어내기 식으로라도 네. 그 내년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는 밑에서 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밑에서 기는 거 그러니까 싼 맛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날도 추워지고 네. 그 야 근데 시가 배당률이 얼마야? 요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럼 시가 배당률 얼마나 되지?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선주 쪽이 훨씬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에 대한 방어력이 훨씬 더 좋은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선주 시가 배당률이 2.8%, 보통주 2.4%니까 거의 40bp 네네. 정도가 더 높고요. 외국인들도 보통주는 뭐 1조 넘게 팔았는데 우선주는 한 700억 이상 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현대차도 보통주는 2% 빠졌는데 우선주는 한 0.9% 정도밖에 안 빠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현대차 우선주 시가 배당률이 얼마입니까? 6.7%. 오 높다. 보통주는 보통주 한 5% 좀. 보통주도 높아요. 4.7. 네. 요새 은행 맡기면 그러니까 얼마 그 정도 줍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 정도 한 4%대로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슈퍼 365. 그렇죠. 메리츠 증권. 네, 네. 그것도 좀 네. 그 달러 기준으로 네. 해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 슈퍼 365가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도 코스피 지수가 1.28% 하락하는데 고배당 50 지수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0.32% 상승하는 모습이 네. 좀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 좀 비슷비슷하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 좀 신기했는데 예스코홀딩스라고 이 가스 회사거든요. 어디요? 어디요? 예스코홀딩스. 예스코? 예스코홀딩스. 어. 가스 회사예요. 가스 회사. 예. 근데 주가 보시면은 와. 올해 56% 올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주가가 엄청 좋죠. 네. 가스 회사. 예, 가스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오를 일이 뭐 있어? 배당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예, 예. 와. 근데 이게 제가 숫자가 잘 안 믿어져 가지고 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17%라고 나오는데 진짜 17%. 시가 배당률이 17%로 나온다고요? 사실 그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있기 정말 힘든. 우리나라뿐만 아니구나. 정말 17%? 전 세계에서도 드문 케이스.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믿어져 가지고 네. 한번 좀 보고 한번 있습니다. 검색해 봐주세요. 와 17%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배당 기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 배당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배당률 자체가 높다고 좋다기보다는 이제 배당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준이 따져봐야죠. 늘려주는 기업이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우리 그때 팬데믹 때도 배당을 힘들다고 확 끊어버린 기업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배당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배당을 안 줄였어.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 기업을 볼 때는 항상 우리 시가 배당률만 보지 말고 시가 배당률은 사실 주가 떨어지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오늘 뭐 소개팅 나가요? 왜 이렇게 오늘 옷을 멋있게 입고 온 거예요? 추워서. 네. 추워서 양복 입었다? 이상한데.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그 FN 가이드에서 봤는데 네. 이건 더 못 믿겠는데 26%? 뭐야? 무슨 배당을 그렇게 줘? 이거는 좀 따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은 네. 그때 өм직여가지고 네네네. 뭐 배당을 그런데 하여튼 많이 주는. 배당 많이 주는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걸로 봐서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네. 그
배당 많이 주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주가가 네. 많이 내려서 그것도 그렇고 네. 밸류업 밸류업 때문에.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배당이 생각보다 쏠쏠할 수 있다. 지금 주가가 안 가면은 네. 또 이제 그 배당 그러니까 주가 낮을 때 잡아놓으면은 네. 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그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도 먹고 배당도 네, 먹고 네.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잘 보시면 예.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쌀 때 음. 시가 배당률 높은 애들 한번 잡는 것도 그러니까 괜찮겠다 이런 것도 싶어서. 결국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들 많이 하고 이런 회사들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그 회사들도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좀 시장 전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여튼 배당 늘리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정직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뭘요? 광고요. 광고요. 지금부터 광고입니다. 네. 프롬 나온 이제부터 광고라고 스타트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슨 광고 할 거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곡물 도감. 아.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먹어봤습니다. 미리. 네, 저도 먹어봤습니다. 예. 콩 국물이에요.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콩 국물에 소금 약간 넣었대요. 아 이거 제품 설명이 그래요. 실제로 콩 국물이야 그냥 아무 딴 거 안 넣고 네. 오로지 콩 국물에 소금만 넣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맛을 봤거든요. 예. 이거 좀 달달한 맛이 난 것도 있어요. 아 그거 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요거, 거. 요거. 네. 이게 그리고 또 좀 이거 한번 저도 따라 볼게요. 네. 그게 이제 이름이 서리태 가득 말차 말차, 가득 그게 콩물두유. 약간 오우. 단맛이 좀 나죠. 예. 자. 이거 봐.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콩국수에 먹을 때 그냥 요거 넣으면 됩니다. 예. 그러게요. 여기 우리 시중에 뭐 편의점 파는 그런 두유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콩 국물이에요. 여러 번 말씀. 콩 국물이라고. 아무것도 못 아 넣었어요. 이거 진한 거 봐요. 와. 그래서 딱 처음 먹으면 별 맛은 없어. 왜냐면 그냥 콩 국물이거든. 진한 거 봐요. 진한 거 봐. 이게 액체가 아니라 거의 죽의 죽. 맛은 별로 없어 처음에. 근데 이제 조금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 맞습니다. 드시면 되고 대신 이거는 진짜 그냥 콩 국물은 한 번 드시면 그런데 약간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죠. 네네. 드시다 보면 여기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 맛 많이 들어 설탕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이제 안 먹게 됩니다. 아주 건강한 맛이지. 예, 저는 그래서 이 콩 국물 곡물도감 서리태 가득 콩물 두유 요거를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니요. 아침 식사예요, 이게. 대용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밥 못 먹어서 이거 먹어? 아니에요. 밥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아침 식사입니다, 이게. 아침 식사로. 이거 대용으로 밥도 먹을 수 있지. 아. 예. 그러나 이게 이제는 본진이 되는 겁니다. 네. 아침 식사 이제는 곡물도감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링크가 아마 저 영상 아래 더보기 네. 하면 나오실 텐데 할머니가 해주시던 고소한 네, 콩물. 할머니는 설탕 안 넣습니다. 네. 네, 그냥 콩 가른 거에다가 소금 좀 넣어서 줬습니다. 네. 자, 제가 새벽 6시에 나오니까 아침 못 챙겨 먹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좋네요. 네, 그니까요. 간단하고. 지금 드셨잖아요. 네. 그럼 챙겨 먹은 거예요. 예, 먹었습니다. 못 챙겨 먹었다는 얘기 하지도 마시고. 예. 아, 대용이 아니니까. 이건 아침 식사. 네. 자, 그러면 아침 든든하게들 곡물도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만 따로 특별히 싸게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네. 요거 저희 링크 따라 오셔야 될 거고요. 아, 요게 뭐 칼로리 따지면 뭐 66칼로리 하여튼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콩이라고 그냥 콩에 물만 탄 거예요. 자, 딴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권선호 팀장님 보내드리고 박 이사님 모셔야죠. 그렇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